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0월 27일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아주 차가운 월요일 아침이 밝았고요. 한국장전으로 여러분 만나뵙게 된 각도기 각산전입니다. 네, 자, 대단해요. 대단해요. 오늘 장 한마디. 트럼프 형 진짜 대단하다. 자, 두 번째 두 마디야. 모든 게 AI를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 자, 이게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오늘 내용 다룰 핵심적인 내용 다 여기에 연결되어 있고요. 자, 일단 미국이 패권을 잃을 거라는 두려움과 강박감이 절렬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어디로 승화가 되고 있냐면 AI로 승화가 되고 있고, 그 AI를 구축하기 위해서 미친 양의 전력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AI 전력량은 정말 인류로서는 좀 재앙이에요. 제가 지금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 이것과는 정반대되는 덜 쓰고 덜 소비하자 뭐 이런 책을 읽고 있는데, 지금 AI는 그 책을 쓴 시점에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AI가 이렇게 얘기 안 나온 한 4년 코로나 21년도에 쓰여진 책인데, 그때는 이날을 상상을 못했죠. 지금 이거는 지금 미친 짓인데요. 여러분 그 GPT 같은 경우 한 번 검색하는데 전력이 얼마가 드는지 아십니까? 18W가 드는데요. 자, 이 양은 어느 정도 양이냐면 그 전기 자동차, 꽤나 무거운 1톤 좀 되는 전기 자동차를 1km 움직일 수 있는 양이 10분의 1이 좀 넘는 양이에요. 즉 여러분이 챗 GPT 검색을 10번을 하면 전기 자동차가 여러분을 태우고 물건을 싣고 1km를 넘게 갑니다. 아시겠어요? 느끼시겠어요? 죄송해요. 느끼시겠어요? 이게 자동차를 한번 밀어봐. 그게 얼마나 힘이 든가. 자동차 그냥 기어 풀어놓고 밀어보세요. 그냥 평지에서 밀어보세요. 그 1km를 밀으려면 어떻게 되는지 느낌 오시죠? 챗 GPT를 10번 뚜닥거리면 자동차가 1km 가더라. 왜냐하면 1km 가는데 150W 정도가 걸립니다. 와, 자 계산해 보세요. 그 자동차 지금 자동차 전기차의 풀 충전이 50kW에서 뭐 100kW 사이 어디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게 뭐 400km, 500km 가잖아요. 많게 가는 거는 넘게 가는 경우도 있고 한 80kW에 한 500km 넘게 또 가니까 어느 정도의 전력량인지 알겠죠. 지금 챗 GPT를 통해서 우리가 AI를 통해서 하고 있는 이 행위가 에너지상으로선 재앙인데요. 자, 중국은 그동안에 어떻게 행해 왔느냐? 에너지에 목숨을 걸었습니다. 이게 최근에 제가 읽어봤던 중국 관련 내용 중에서 깜짝 놀랐어요. 아, 얘네가 목숨을 걸어서 이렇게 하고 있구나. 자, 말씀드렸죠. 풍력에 대해서 매년 130기가와트예요. 메가와트가 아니고 130기가와트. 원전 한 기가 얼마? 우리가 지금 만들고 있는 원전 한 기가 1기가와트. 1기가와트. 요번에 이제 현대건설이 수주한 건 원전 4기에 몇 기가와트? 11기가와트. 그러니까 원전 한 기가 2, 3기가와트예요. 근데 지금 매년 풍력을 130기가와트를 하겠다는 거죠. 물론 풍력 기계가 엄청 커져서 이제 메가와트 단위로 발전이 되기는 하는데, 그럼 도대체 얼마나 꼽아야 되는 거야. 그런데 그렇게 해서 얘네가 꿈을 꾸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게 2030년 기준으로 2000기가와트 정도 되죠. 그리고 2035년 기준으로 거의 3000기가와트 얘기가 나오고 있어. 자, 그러면 원전을 몇 개를 지어야 돼? 지금 현대건설, 자, 현대건설 뉴스부터 보죠. 자, 이 AI 때문에 현대건설 뉴스부터 봐야 되겠습니다. 현대건설 지난 주말에 한국장 하면서 왜 이렇게 많이 16%나 올랐는지 잘 모르겠는데, 데이터 센터 국내 지은 것 때문에 그런가? 아닌 것 같은데 좀 이상한데 했는데, 많은 분들이 댓글로 원전 했는데, 정보가 샜군요. 정보 센 거야. 자, 관련된 뉴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건설이 미국 에너지 개발 기업 페르미 아메리카와 텍사스주 아마릴로 인근에 복합 에너지 및 인공지능 캠퍼스를 조성하겠다는 뉴스입니다. 원전 4기 건설을
하게 될 예정이고요. 총 2,119만 제곱미터 규모 부지에 세계 최대 민간 전력망 단지로 조성이 되어지고요. AP1000 대형 원전 4기, 소형 모듈 원전 SMR 짓고요. 그다음 가스 복합 화력, 태양광, 배터리 에너지 저장 시스템 BESS 이것을 총 결합해가지고 11기가와트의 독립형 전력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초대형 하이퍼스케일러 AI 데이터 센터가 단계적으로 들어설 예정입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거의 이 내용 보니까 거의 턴키 분위기야. 자, 현대건설이 사실 지난주에 안 좋은 뉴스가 있었거든요. 어디 손실 엄청 났다 이런 뉴스가 났는데 주가가 막 16% 올라서 신기하다. 뭐지 했는데 결국 이거였어요. 셌어, 정보는. 왜 우리나라는 맨날 이렇게 새는가, 정보가. 그러나 어쨌든 저희가 AI에 미쳤다 계속 얘기를 드렸었잖아요. 지금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왜요? 반도체가 전력 소모가 미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죠. 제가 전기차를 근거로 제가 계산해 봤거든. 한 번 왔는데 10번 왔더니 내가 그 주말에 운전을 꽤 오래 했는데 해보니까 처음에 세게 달릴 때는 그 킬로당 18와트 정도를 쓰는데 180와트를 쓰는데 조금 이렇게 완만하게 이제 탄력이 딱 붙으면 150와트 썼다 130와트로 떨어져요. 얘가 계속 고속도로 같은 데 주행을 하면 아주 120km 이상 달리지 않는 한 100km 언더로 달리면 킬로당 130와트 쓰거든요. 근데 얘네가 한 18와트라는 거야. 진짜 우리가 진짜 미친 짓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왜? 너무 많은 연산을 해야 되고 이 많은 연산을 수행하기 위해서 너무나 강력한 GPU와 HBM 메모리 시스템 그 컴퓨터 시스템 필요하고 여기에 사용하는 전력이 그동안 우리가 사용했던 전력과는 급이 다르다. 이거는 진짜 철도혁명하고 거의 같은 수준인 것 같아. 맨날 말로 이렇게 다가닥 하고 걷거나 달리거나 이 세상을 이런 세상에서 살다가 기차가 나면서 생전 그리지도 못한 먼 동네까지 평생 갈 수 없는 먼 동네까지도 가는 그런 일이 벌어진 거잖아요. 그다음 비행기고. 지금 미국에 가면 아직도 자기네 주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평생을 사는 사람들이 꽤 많아. 한국 사람이 특별히 호기심 많은 것 같아. 이 해외여행 가는 거 보면. 그죠?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미국 가서 만나봤던 사람들 중에 자기네 주에서 평생 살고 있는 사람들이 꽤 되더라고. 그거 신기했어. 어쨌거나 저쨌거나. 근데 전력량이 이렇게 되는데 자 이게 드디어 나타났습니다. 근데 여기서 핵심 국가가 우리가 계속 미국 상대로 장사해야 될 것 같다. 2000년부터 2010년대까지는 우리가 중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했는데 자 이제부터는 우리가 미국을 대상으로 장사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처음에는 칩을 팔고 그다음 이런 것들 생각했어요. 근데 이거구나. 이거였어. 이게 지금 트럼프의 AI 관련 전력 기반 사업과 연계가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처음이 아닐 거란 생각이 딱 들었어요. 이거 보자마자. 그러니까 지금 그 미국 에너지 장관이 데이터 센터 전력망 신속 승인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민간이건 어디건 만드는 거 빨리 할 수 있도록 해달라라는 게 지금 이 상황이고요. 앞으로 한국의 현대건설이 이쪽에서 제일 앞섰으니까. 그러니까 현대건설이 지난 주말에 16%나 폭등하는 것들이 바로 이런 이유였고, 근데 느낌으로는 뭐냐면 이게 처음과 끝은 아닐 것이다. 더 있을 것 같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네요. 자, 그렇습니다. 제가 이것까지 계산을 해서 제가 퇴직연금에 그거를 넣으라고 레터를 드렸던 건 아닌데 이번 주 정도에 레터 다 갔을 거고요.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조만간에 레터 또 적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저희가 업데이트해서 3분기 레터를 바로바로 쏴드리면서 그 뒷단에 별책부록처럼 퇴직연금 그 밸런스 가이드를 저희가 조금 보내드렸는데 요것과 관련된 게 있었죠. 저희가. 네. 참 소발의 쥐잡기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렇고요. 지난주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 큰 뉴스라서 이게 AI로 세상이 돌아가고 있어서 참 지난주 미국 시장도 역시나 그 핵심 포인트는 CPI가 잘 나왔다라는 거예요. 데이터 값 한번 보도록 할게요. CPI 나왔는데요. CPI 보시면 미국 소비자 물가 지수 전월비 0.3%, 전년비 3.0% 나왔습니다. 근원은 전월비 0.2, 이게 핵심이죠. 0.3 나올 줄 알았는데 0.2가 나왔기 때문에 시장이 환호했고요. 그다음에 그 연간으로는 미 근원 소비자 물가 지수는 3.0%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나왔던 게 제조 구매 관리자 지수가 나왔는데요. 52.0에서 50점은 올랐어요.
네, 마켓 종합도 53.9에서 54.8로 올랐습니다. 서비스와 구매관리자 지수도 54.2에서 55.2로 다 올랐어요. 미국 경기 활발합니다. 활발하고 생각보다 계속 활발한 거고, 그럼 도대체 왜 활발하느냐? 제가 보기엔 여기서는 설비 투자가 굉장히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그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은 AI고, 또 설비 투자의 상당 부분은 AI로 인한 발전 프로젝트가 상당할 것이다. 왜? 잘못하면 중국하고 전쟁하면 지금 못 견디게 생겼거든. 이런 절박함이 미국에 지금 작동되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기 딱 싸움하면 미국이 압도적으로 앞서겠죠. 자, 근데 물량전 들어가면, 계속 말씀드리면 물량전 들어가면 만들 공장이 없어. 만들 공장이 없어. 자, 이것과 관련돼서 오늘 뉴스 나온 거 한번 볼까요? 이게 지금 우리가 계속 그 그림을 그렸던 이 시나리오 그림이 틀리지 않은 것 같다. 우리가 이제 퍼즐 맞추기를 한 거예요. 이 그 그림 맞추기에 퍼즐 맞추기를 하면서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이거 같은데 하면서 퍼즐 맞추기를 했는데, 지금 딱딱 맞는 퍼즐들이 하나 딱딱 들어오죠. 우리가 여기 요 퍼즐 넣으면 맞는 것 같은데 하는데 지금 맞아 들어가는 거야. 제가 스컵베센트하고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협상이 있었습니다. 미국하고. 자, 미국과 말레이시아 협상에서 핵심은 뭐냐? 히토리 통제 1년 유예하는 걸로, 그 다음에 100% 때렸던 대중 관세를 없애주는 걸로, 이렇게 정리가 됐습니다. 예, 거의 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한국에 와서 시진핑 주석과 트럼프 대통령이 만나서 30일 날 정상회담 하죠. 자, 요거 사인하는 거예요. 근데 뭐뭐 얘기가 나왔냐면, 히토류 수출 통제 및 대중국 추가 관세 부과에 대해서 양측이 보류하는 방향으로 합의 틀이 마련되었다라는 것으로 얘기했어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미국 농부들을 위한 대규모 농산물 구매에 대해서도 합의했다. 중국이 미국을 황폐화하는 펜타닐 원료 물질 해결에 돕기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그리고 틱톡과 관련해서도 우리는 최종 합의에 도달했다. 오늘 기준으로 모든 세부 사항이 조율됐으며 그 합의를 두 정상이 목요일 한국에서 마무리할 것이다. 다 그렇죠. 이거 안 하면 못 만나는 거지. 근데 만난다고 할 때 뭔가 된다. 말레이시아에서 뭔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봤는데 된 거고요. 핵심은 뭡니까? 미국이 지금 중국에 히토리 없으면 자국산 방공 체제 시스템과 반도체 첨단 기술 시스템을 구축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기 때문에 관세를 놔주고 그걸 받는 그런 개념으로 했죠. 자, 여기서 굉장히 그 트럼프의 똑똑함이 나타납니다. 없는 관세 100% 때려가지고, 그러니까 거기서 강경 대응을 했죠. 그래서 합의를 끌어낸 상황이 있기 때문에 되게 영리한 것처럼 보이지만, 제가 이걸 한 번 더 생각해 봤어요. 한 번 더 AI를 내 안에 AI를 돌렸어. 돌려봤더니 중국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우리 찔린 선생님의 그 이야기의 어투에서도 나왔지만, 이제 우리 중국은 지지 않는다. 이런 자신감 얻지 않았을까요? 네. 이런 자신감 얻었겠죠. 자, 그러면 목줄 딱 잡았는데, 두 가지 목줄 잡았지. 히토리 목줄 잡았고, 주식시장이 어렵다는 건 목줄 잡았지. 자, 그럼 중국이 어떻게 행동하겠느냐고. 물론 이제 중국은 대외적으로 우리는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쟁 수행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지 않지만, 어찌되었거나 우리를 무시하지 마라라는 태도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부터는. 이제 만만치 않죠. 근데 또 우리가 사전에 우리 홍기빈 선생님하고 말한 바로는 중국과 크게 안 싸운다. 왜냐면 받아낼 게 없다. 받아낼 건 어떤 나라? 한국, 대만, 일본 뭐 이런 데지. 한국, 대만, 일본 붙잡고 목줄 꽉 잡고 막 하겠지. 지금 3,500불 가지고 지금 8년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3,500불을 어떤 식으로든 8년간 넓혀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하겠다. 뭐 이런 건데, 제 생각에는 뭐 결국 뭐 조선 뭐 이런 원전 뭐 등등등과 엮어서 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 싶은데, 네. 열받죠. 네. 우리 입장에서는 좀 열받죠. 우리 없으면은 니들 중국하고 겨룰 수 있겠어? 못 겨루지. 그럼 이렇게 우리한테 이런 식으로 대하면 안 되지. 그런데 어찌되었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서 광을 내셔야 되기 때문에, 미국에서 광을 내시는 게 아니라 한국과 협의가 잘 될 것, 3,500불 우리가 받을 수 있을 것, 처음에는 현금으로 받겠다고 해놓고 우리가 사정을 좀 봐줘서 좀 나눠서 받기로 했고, 이런 거 투자해갖고 한국이 우리의 제조업의 부흥을 위해서 노력해주기로 합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가면 그래도 광파는 거 아니겠어요? 자, 오늘 광판 대목이 하나 또 나왔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말레이시아에 왜 갔나 했더니 중국하고의 협상도 있었는데 광팔로 가셨네요. 네.
태국하고 캄보디아가 유혈 충돌이 있었죠. 사망자를 꽤 많이 내고 국경 간 그 싸움이 있었는데요. 평화 합의를 했습니다. 아세안 회의를 가기 위해서 이 평화 합의 없으면 난 아세안 회의 안 가겠다 했는데 오 역시 1등이야. 우리 럼프 형은 1등이야. 아 진짜 광 파는데 진짜 왕이세요. 왕. 광 파는데 왕이세요. 광 진짜 멋지게 팔았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한국 어떤 언론에서는 뭐라고 했냐면 노벨 평화상 욕심 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뭐 그렇게 표현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전쟁을 끝낸 건 의미 있는 거니까요. 저건 박수 치고 싶습니다. 아무리 광을 팔았다고 해도 전쟁을 끝내는 건 박수를 칠 수 있겠고요. 자, 저걸 통해서 우린 또 하나 뭘 유치할 수 있죠? 아, 김정은 위원장 만나겠네. 거의 뭐 100%나 이제 만나겠네. 쌍광 터트려요. 쌍광을 빵빵 터트려야지 뭔가 좀 더 뭔가 기초가 마련되는 거 아니겠어요? 자, 미국과 무역의 어떤 협상하고 펜타닐도 없애고 뭐 그다음에 서로 간의 무역 분쟁도 없애면서 또 뭐 21세기 최후의 뭐 분단 국가인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또 무엇인가를 또 한 번 하는 네. 광을 분명히 팔 거다. 85% 확신합니다. 85%. 이미 보도 나왔어. 김정은 위원장 만나고 싶다고. 자, 모든 것이 딱딱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이다. 광 주죠, 뭐. 광 주고. 괜찮아. 광 줘도 괜찮아. 네. 우리나라 신뢰를 추구하면 됩니다. 광 다 드리고요. 네. 너무 감사해요. 정말 덕분에. 너무 감사해요. 자, 전 국민이 세일즈맨 되자고요. 트럼프 형 너무 위대한 것 같아. 빛이야. 트럼프 당신은 그저 빛이야. 오, 끝내줘. 따봉! 야, 역시 정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너무 애써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합니다. 하죠 뭐. 하면 되지 뭐. 그럼 뭐 자존심 상하는 것도 아니고 남 띄워주는 건데 약간 영업적 마인드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니야? 우리 모두? 영업적 마인드만? 네. 그럼 됩니다. 자, 어쨌든 뭐 그렇게 될 것 같고요. 자, 지난주 이슈는 뭐 그거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이슈 중에 가장 중요한 이슈는 무엇이겠느냐. 한국 입장에서는. 자, 이 이슈를 다루기 전에 환율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환율 상태가, 진짜 이거 좀 심하다. 뭐 이런 상태인데, 지금 1,400원, 1,440원 근처 가고 있어요. 네, 1,440원. 근데 이제 계속 말씀드렸지만 원화가 이렇게 약세인 이유는 달러 대비 엔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다. 지금 엔화 대비 945는 고정이다. 픽스드야. 픽스드 외환. 그죠? 픽스드 익스체인지야. 완전히. 근데 이번 주 30일 날 일본의 금정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금통위. 예, 미국의 FOMC 같은 건데요. 금리 결정을 하는데 거기서 과연 어떤 금리 결정을 할 것이냐. 기본적으로는요, 금리 올려야 돼요. 일본 얘네들은. 근데 이번에 그 새로운 총리가 되신 사나이 총리의 그동안의 발언을 엿보면 독립적으로 결정하면 된다라고 하는데 모든 책임은 정부가 져. 뭐 이렇게 얘기하셨죠. 정부는 경제정책의 책임은 정부에 있어. 근데 은행이 알아서 하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데 지금 금리 올릴 때 아닌 것 같은데. 뭐 이런 톤으로 얘기하시면 남의 눈치 보면서 움직이는 일본 은행이 어떻게 독립적으로 금리를 올릴 수 있을 것인가. 예, 상당한 의문입니다. 자, 근데 만약 금리 안 올리면은 엔화 어떻게 됩니까? 엔화는 154면 뚫고 위로 올라갈 것이고, 그럼 원화도 지금 원화 네. 국민 여러분 이제 해외 여행 가기 힘들어졌습니다. 지금 저기 유로화는 1,700원을 가고 있고요. 지금 그 동남아 관련해서 일본 빼고는 우리는 이제 일본 외에는 갈 수 있는 나라가 없어지고 있어요. 지금. 네.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야. 그래서 이번 주에 이 건이 어떻게 되느냐. 이게 어떻게 되느냐가 그 금융시장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 저희가 오후에 그 디램 익스체인지 가격을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추가적으로 한번 그때 4% 올랐다. 와, 웬열 막 이러면서 말씀드렸었는데, 자, 한번 더 보여드릴게요. 그때 4% 오른 걸로 끝난 게 아니고 잠깐만. 제가 연결을 안 했어. 네.
더 많이 올랐어요. 더 많이 올라서 4%가 아니고 6%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가격이 지금 상승이 멈출 줄 모르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6% 올라서 지금 12.6달러. 저거 지난번에 얼마였었는데 8 밑에서도 우리가 봤었는데, 그죠? 그러니까 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혹시 그래프도 보여줄 수 있으면 좋은데, 네, 어쨌든 지난번에 위로 치솟는 회색 그래프가 위로 치솟는 상황들이 지금 계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고요. 미국 시장에서도 반도체 관련주들의 상승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습니다. 반도체 관련주들이 2% 가까운 상승을 보여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주 중에서도 2% 넘게 올랐구나. 네,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지난 주말에 엄청나게 올랐던 것은 AMD, 그 다음에 IBM 이쪽이 많이 올랐습니다. AMD 무려 7.6%나 오르는 고공행진을 보여줬고요. 네, 그 다음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미치게 오릅니다. 지금 5%대 올랐어요. 자, 그럼 오늘 또 어떻게 될 거냐? 오늘 우리 4천 찍습니다. 분위기 보니까 일단 오전장에 4천 찍어. 4천 찍고 내려올 수는 있는데 일단 찍어. 와, 조정 없어. 와, 미치겠다 진짜. 조정이 없어. 와, 조정. 와, 저 잘 갈 거라고 생각한 입장에서 봤을 때 좀 센 것 같아. 일부 했다니까요. 이런 장을 일부 예상했었는데 이 정도일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는데 진짜 엄청나게 센 흐름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함부로 엉덩이 빼면 안 된다. 뭐 수익률 엄청나요. 뭐 지금 아까 뭐 우리 구독자분들께도 따블 났어요. 뭐 엄청 났어요. 뭐 이러는데 함부로 엉덩이 빼면 안 된다. 함부로 예측하지 말자. 라는 말씀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난 주말에 미시건대 인플레 기대치 나왔는데요. 1년치는 4.7에서 4.6으로 떨어졌고요. 5년치는 3.7에서 오히려 3.9%로 조금 올랐습니다. 그리고 소비자 관련된 지수들은 다들 떨어지는 양상 보여주는데요. 소비자 기대 지수는 51.7에서 50.3, 심리 지수는 55.1에서 53.6, 평가 지수는 60.4에서 58.6으로 소비자 평가 지수는 떨어집니다. 자, 그래서 아까 하던 얘기 다시 돌려보면 미국의 지금 서비스 구매 관리 지수, 제조 구매 관리 지수 좋고 그런데 그럼 다 이게 어디서 오느냐? 결국은 AI 관련된 설비 증설. 그러니까 지금 시장과 경기는 극단적인 차별화. 이게 디폴트로 계속 나타나고 디폴트 값으로 나타나고 있다. 계속적으로 차별화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주식 시장도 엄청난 차별화. 그러니까 앞으로 당분간 어느 시점까지는 대형주들에 대한 외국계와 기관들과의 투자가 끝날 때까지는 대형주 중심으로 갈 것 같고요. 이것들이 다 어느 정도 배부르게 먹고 나면 그 다음에 중소형주가 갈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당분간 중소형주 관련된 투자 쪽은 상당히 쉽지 않은 상황들이 지속될 거고 돈이란 게 제한되어 있으니까 AI와 전력 인프라 계속 이 반도체와 전력 제가 이제 저는 조방은 너무 비싸서 못 사요라고 표현을 했었으나 전력은 조금 다르다는 말씀 드렸었는데 이 전력이 이런 식으로 터지네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제 현대건설 이후에 과연 현대건설과 사업할 수 있는 영역이라든가 현대건설에서 뭔가를 납품해야 되는 회사는 누구인가 한번 고민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프로젝트 사이즈가 너무 커요. 예, 프로젝트 사이즈가 이게 그냥 단순히 그 원전 몇 기 뭐 이렇게 정도가 아니고 11기가 왔으면 금액 기준으로도 미친 금액이 나오기 때문에 그거 감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에 앞서 그 지표들을 보니까 이번에 CPI 보니까 금리 내릴 건 확실하지만 구매 관리자 지수라든가 이런 것들을 보니까 미국 경기가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런지 금리는 제자리입니다. 금리가 떨어지지 않고 제자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금리가 크게 뭐 움직인 거 없이 그대로 가고 있고요. 자, 원자재 가격 볼게요. 원자재는 금은 가격이 조금 숨고르기를 하자 비트코인 다시 튑니다. 비트코인이 11만 달러대로 다시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근데 의외로 구리 가격이 많이 오른 게 조금 신기하네. 벌써 11,000달러 근처예요. 자, 그리고 금은은 우리 그 시중 여론 인덱스를 보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좀 조심하자는 의견입니다. 지난번 우리 금값 사상 최고치 타이틀 달고 했던 금값이 왜 올랐느냐. 그래서 왜 떨어졌느냐. 금값 폭락이 왜 일어났느냐라는 방송에서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금값이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면서 상하이 황금거래소에서 경고 사인을 보낸 것이 상당히 큰 뉴스다라고 했을 때 댓글 한번 살펴보세요. 어떤가. 댓글 살펴보니까 별로 안 좋은 분위기예요. 지금 우리가 여론 리트머스를 따져보면 이런 정도의 확신에 찬 댓글들은 결코 해당 기초자산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갖게 만들기 어렵게 합니다.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지? 난 안 갈래. 이 정도의 여론 조성이면 난 안 갈 거야. 네. 반도체는 아직까지 그 정도 여론 조성은 안 됐죠. 네, 안 됐죠. 네, 반도체는 조금 더 여론이 더 조성이 돼야 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만 먼저 미쳐 있는 거예요. 우리만 미쳤어 이러는 거지. 여론은 아직까지 여기까지 안 와닿았으니까 여론이 닿는 데까지는 시간차가 있을 것이다. 우리만 먼저 빨리 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도 몇 가지 뉴스가 많이 있어서 토요일 날 미국 마감 시황 정리해 준 것과는 좀 다른 측면에서 한국 장전 정리를 해봤는데요. 오늘 한국 시장은 오전장이 4천 찍고 그다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쉬질 않네. 좀 쉬었으면 좋겠는데. 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광고 올려주신 와이스트리트에도 감사드립니다. 호돌의 반도체 심화편, 반도체는 아직도 달리는 중이니까 반도체에 대한 이해가 꼭 필요한 상황입니다. 반도체 공부하실 분은 이 와이스트리트에 가서 반도체 심화편 신청해 주시면 많은 투자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공부하시는 게 좋죠. 리딩방 가는 것보다 100배 좋은 거 확실합니다. 공부를 하시면 지금 아니더라도 다음번 반도체에 써먹을 수 있다. 저처럼 일찍 공부해서 일찍 써먹어서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만약에 빠르게 커버링하면 저보단 좀 상황이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한 주 되십시오. 안녕.